안녕하세요. 빠숑픽 연구소입니다. 오늘 영상 업로드가 평소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조금 늦게 인사드리게 된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기다려주신 만큼 이번 회차는 더 꼼꼼하게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 79회차 특징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A매치 기간 이후에 리그 경기와 챔스 경기가 연달아 진행된 이후입니다. 보통 바로 직후는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작용하지만 이번 회차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그 재개, 챔스, 다시 리그로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 최근 경기력과 스쿼드 운영 패턴이 배당에 그대로 녹아있는 흐름이 보이고 표본 데이터와 배당 히스토리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경기들이 평소보다 분명하게 잡혀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배당 히스토리와 표본 흐름, 팀별 특징 위주로 분석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79회차 14경기 전체 승무패 분석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렌트퍼와 벌리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승 50%, 패 50%, 무승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표본수는 많지 않지만 동일 배당대에서는 홈팀이 경기를 주도하거나 반대로 원정 이변이 한 번씩 등장했던 분산 구간의 패턴입니다. 배당은 승 1.37, 무 3.75, 패 6.00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한점대 초중반 홈 강세 구간이며 패 배당이 6배까지 벌어져 있어 일반적인 흐름에서는 홈승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우위에 놓입니다. 다만 무가 3.75로 높게 잡히고 패가 과하게 벌어진 구조는 배당 히스토리상 가끔 원정 한번 튀는 패턴이 나오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브렌트퍼는 홈에서 템포 조절과 중원 압박 유지 능력이 안정적이며 전진 속도와 세컨볼 회수에서 리스크가 적은 팀입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상대가 쉽게 주도권을 가져가기 어려운 밀도 높은 운영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반면 벌리는 원정에서 수비 간격 유지가 흔들리고 압박 회피 과정에서 실수가 반복되며 전개가 끊기는 구간이 자주 나타납니다. 다만 라인을 내리고 역습 공간을 확보했을 때는 한 번씩 이변을 만드는 힘도 갖고 있어 과대 배당 구간에서는 변수로 체크해야 하는 팀입니다. 표본의 분산 흐름, 배당 구조, 두 팀의 성향을 모두 고려하면 기본 흐름은 홈승 쪽이 자연스럽지만 패 배당이 과하게 벌어진 구조에서 원정 이변 가능성도 배당 히스토리 상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승과 패, 두 방향 모두 열어두는 이 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선덜랜드와 본머스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승 60%, 무 20%, 패 20%로 기록됐습니다. 동일 배당대에서 홈승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흐름입니다. 배당은 승 2.70, 무 3.00, 패 2.18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승패 모두 2점대에 자리한 전형적인 균형형 배당 구조이며 무가 3.00으로 눌려있는 형태는 초반에는 힘의 균형처럼 보이지만 결국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흐름이 반복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패 배당이 상대적으로 낮게 잡혀있어 원정팀 선호도가 반영된 시장 상황이지만 동일 배당 구간의 히스토리는 홈승 쪽으로 더 자주 치우치는 패턴입니다. 선덜랜드는 홈 경기에서 점유율은 크게 높지 않더라도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의 유지가 안정적인 팀입니다. 특히 중원에서 세컨볼 회수 비율이 올라가는 경기에서는 전방으로의 진입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본머스는 원정에서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구간이 자주 나타나며 실수가 반복되면서 전개가 끊기는 흐름이 종종 확인됩니다. 원정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는 경기가 드물다는 점도 배당 구조와 표본 흐름의 방향성과 겹칩니다. 표본 배당 구조, 팀 성향을 종합했을 때 균형형 배당 속에서도 홈승으로 정렬되는 흐름이 더 분명한 매치업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승, 홈팀 선덜랜드의 승리로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에버턴과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무승부 100%로 기록됐습니다. 동일 배당 구간에서는 승패로 방향성이 갈리는 흐름보다 균형이 유지되며 경기 내내 맞물리는 패턴이 반복된 구간입니다. 배당은 승 2.55, 무 3.00, 패 2.29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승과 패가 모두 2점대 중반에서 초반에 분포하고 무는 3.00으로 눌려있는 전형적인 균형형 배당 구조입니다. 시장에서는 원정 쪽에 약한 우위를 두고 있는 형태지만 이 구간에서 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구조는 표본의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에버턴은 홈 경기에서 수비 블록 형성과 압박 전환 타이밍은 안정적인 편이지만 득점 전개가 단조로워 경기 중반 이후 공격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주도권을 가져가는 경기에서도 마무리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반면 뉴캐슬유는 원정에서 전진 압박의 강도는 유지되지만 스쿼드 컨디션에 따라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전개가 끊기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공과 수 모두 큰 흔들림은 없지만 결정적인 우위를 완전히 잡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팀이기도 합니다. 두 팀 모두 경기 초반에는 템포가 살아나지만 중반 이후 체력 압박 유지력에서 비슷하게 주춤하는 패턴을 보이며 경기가 자연스럽게 균형 쪽으로 흐르는 구간입니다. 표본 100% 무승부 흐름과 배당 구조, 팀 성향까지 모두 무방향으로 일치하는 매치업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무승부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레반테와 빌바오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패 10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본은 적지만 동일 배당 구간에서는 원정팀이 가져가는 흐름이 한번 등장했던 구간입니다. 배당은 승 3.10, 무 3.00, 패 1.97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패 배당이 한 점대 후반까지 떨어져 있는 원정 강세 구간이며 홈 승은 3점대 초반으로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원정팀 쪽에 힘이 강하게 실린 구조이며 무는 3.00으로 눌린 전형적인 홈 약세와 원정 우위 배당대입니다. 레반테는 홈에서 점유율 자체는 괜찮지만 전개 속도와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지며 측면에서의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약점이 반복됩니다. 특히 강한 압박을 가하는 팀을 상대할 때 후방에서 실수가 나오는 패턴이 자주 보입니다. 반면 빌바오는 원정에서도 전방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팀이며 중원에서의 세컨볼 확보와 전환 속도에서 안정적입니다. 수비 블록도 단단해 상대의 점유를 허용하더라도 박스 근처로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편입니다. 표본 흐름, 배당 구조, 두 팀의 성향까지 모두 원정 쪽 우위를 지지하는 패턴입니다. 특히 배당 자체가 이미 빌바오 쪽으로 강하게 기울어진 만큼 흐름의 방향성도 원정 승리 쪽으로 선명하게 잡히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패, 빌바오의 승리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풀럼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승 50%, 무 25%, 패 25%로 기록됐습니다. 표본 흐름만 보면 홈승 쪽이 우세하게 나타났지만 무와 패도 일정 비율이 존재하는 균형형 분포입니다. 배당은 승 2.04, 무 3.10, 패 2.85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승은 2점대 초반, 패는 2점대 중후반에 자리한 전형적인 홈 야구의 균형형 구간입니다. 토트넘은 홈 경기에서 템포 조절 능력과 전방 압박의 강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팀입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점유율 확보와 측면 전개 속도가 동시에 살아나는 경우 경기 흐름을 완벽히 장악하는 구간이 자주 나타납니다. 반면 풀럼은 원정에서 수비 간격 유지가 흔들리고 전환 과정에서 볼이 끊기는 빈도가 높아 상대의 압박을 안정적으로 회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점유를 주도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 수비 블록이 내려앉는 시간이 길어지며 결정적인 순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패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표본 흐름, 배당 구조, 두 팀의 성향을 종합하면 기본 흐름은 홈승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특히 토트넘의 홈 기반 전개력과 풀럼의 원정 불안정성이 맞물리는 구간이 승 방향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승, 토트넘의 승리로 정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승 43%, 무 22%, 패 35%로 집계됐습니다. 표본이 15개 이상 신뢰도가 은 구간으로 승과 패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근소하게 홈승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흐름입니다. 배당은 승 2.11, 무 3.15, 패 2.70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승패 모두 2점대에 자리한 균형형 배당 구조이며 무배당이 3.15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시장에서는 승배당이 가장 낮게 책정되며 홈팀에 미세한 우위를 부여한 형태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홈에서 라인 간격 유지와 중원 압박 강도가 꾸준하게 유지되는 팀입니다. 세컨볼 회수와 전환 과정에서도 안정적이며 홈에서는 상대가 주도권을 가져가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가 자주 나타납니다. 반면 맨체스터에는 원정에서 전개 속도가 떨어지고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이 반복됩니다. 압박을 받을 때 빌드업 실수가 증가하며 수비 전환이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표본 흐름, 배당 구성, 두 팀의 성향을 종합하면 균형형 구도 속에서도 홈승 쪽이 더 설득력 있게 잡히는 매치업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승,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로 정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레알 소시에다드와 비아레알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무 50%, 패 5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본은 적은 편이지만 승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구간으로 표본 흐름만 보면 홈승보다는 균형 또는 원정 쪽으로 기우는 패턴입니다. 배당은 승 2.60, 무 3.10, 패 2.20입니다. 승패 모두 2점대에 자리한 균형형 구조지만 패 배당이 가장 낮아 시장에서는 비아레알 쪽의 미세한 우위를 반영한 배당대입니다. 소시에다드는 홈에서 점유율은 안정적이지만 전개 속도가 들쭉날쭉해 결정력에서 기복이 있는 팀입니다. 반면 비아레알은 원정에서 탈압박이 불안정하지만 라인을 내리고 대응할 때 역습 한 방을 만들 수 있는 팀입니다. 표본 흐름, 배당 구조, 두 팀의 성향을 종합하면 승보다는 무 또는 원정 쪽에 더 설득력이 몰리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무와 패, 두 방향 2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에스턴 빌라와 울버햄프턴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승 83%, 무 17%, 패 0%로 기록됐습니다. 표본 흐름은 압도적으로 홈승 쪽에 치우쳐 있으며 동일 배당대에서도 홈 강세가 반복된 구간입니다. 배당은 승 1.40, 무 3.65, 패 5.70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 점대 초중반의 전형적인 강한 홈 우위 배당이며 패 배당이 5배 후반까지 벌어져 원정팀이 이변을 만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에스턴 빌라는 홈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중원 점유율과 측면 연계 모두 강점이 잘 드러나는 팀입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상대가 라인을 올릴 경우 빠른 전환으로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반면 울버햄프턴은 원정에서 수비 블록 유지가 흔들리고 전개 과정에서 볼이 끊기는 빈도가 높습니다. 공격에서의 창의성도 떨어져 원정 경기에서는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표본에 강한 홈 승편향, 배당 구조, 두 팀 성향 모두 홈승 방향으로 완전히 정렬된 경기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에스턴 빌라의 승리로 정리하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브라이턴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무 67%, 패 33%, 승 0%로 기록됐습니다. 승이 한 차례도 나오지 않은 구간으로 표본 흐름만 보면 승보다는 무 또는 원정 쪽으로 기울어진 패턴입니다. 배당은 승 2.50, 무 3.05, 패 2.40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승과 패 모두 2점대에 자리한 균형형 배당 구조이며 무배당은 3.05로 가볍게 눌린 형태입니다. 시장에서 패 배당이 더 낮게 잡히며 브라이턴 쪽을 선호하는 흐름이 반영된 상황이지만 배당 전체는 균형이 길게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 구조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홈에서 수비 블록 형성은 안정적이지만 전개 속도와 결정력에서 기복이 커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오는 구간이 많지 않습니다. 브라이턴은 원정에서 점유율은 유지하지만 마지막 구역에서의 마무리가 흔들리고 전개 속도가 끊기며 효율이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원정에서 상대를 뚫어내지 못하고 균형이 이어지는 경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표본의 무편 중 배당 구조의 균형 흐름, 두 팀의 성향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설득력 있게 잡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무승부로 정리하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리버풀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무 10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본은 적지만 동일 배당대에서는 두 팀이 균형을 이루는 흐름이 한 차례 등장했던 구간입니다. 배당은 승 3.65, 무 3.65, 패 1.63으로 패 배당이 크게 눌린 전형적인 원정 우위 구간입니다. 승 무 배당이 동일하게 3.65로 형성되며 홈팀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반영된 구조입니다. 다만 승과 무가 동일 배당으로 묶여 있다는 점은 경기 초반부터 흐름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웨스트햄은 홈에서의 압박 강도는 안정적이지만 라인을 높게 가져갈 때 뒷공간 노출이 발생해 실점 리스크가 반복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전개 속도 또한 경기마다 편차가 큰 편입니다. 리버풀은 원정에서도 볼 점유와 전개 속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만 결정력에서의 기복과 수비 전환의 불안정성이 균형을 허용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표본의 무승부 기록, 승과 무동일 배당 구조, 양 팀의 불안정 요소까지 고려하면 경기가 길게 늘어지는 균형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무승부로 정리하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세비야와 레알 베티스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승 50%, 패 50%, 무승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표본 흐름만 보면 승과 패가 절반씩 분포하며 방향성이 명확하게 한쪽으로 쏠린 구간은 아닙니다. 배당은 승 2.65, 무 3.05, 패 2.19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승과 패 모두 2점대에 자리한 균형형 배당 구조이며 패 배당이 더 낮게 잡혀 시장에서는 베티스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무 배당은 3.05로 가볍게 열려있어 균형이 길게 이어질 가능성은 작지 않은 배당대입니다. 세비야는 홈 경기에서 점유율은 유지되지만 마무리 과정에서의 기복이 크고 압박을 받을 때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득점 전개가 단조로워 경기 흐름이 흔들릴 때 위험 부담이 커지는 팀입니다. 반면 베티스는 원정에서 수비 안정성에는 편차가 있지만 전방 전환 속도와 측면 활용이 잘 살아나는 경기에서는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잡는 장면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라인을 높게 가져갈 경우 역습에서 효과적인 팀입니다. 표본 흐름이 승과 패로 분산되어 있고 배당 구조 역시 양쪽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구간인 만큼 한쪽으로 확정하기보다 양방향으로 열어두는 접근이 더 적합한 경기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승과 패 두 방향 2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첼시와 아스날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승 25%, 무 25%, 패 50%로 기록됐습니다. 승과 무는 각각 한 번씩 등장했고 가장 높은 비중은 패 50%, 원정 승 쪽으로 기운 흐름입니다. 배당은 승 2.85, 무 3.05, 패 2.04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패 배당이 가장 낮아 시장에서도 아스날 쪽을 선호하는 구조입니다. 첼시는 홈에서 점유율은 높게 가져가지만 전개 속도와 공격의 다양성이 떨어져 상대 압박을 받는 구간에서 흐름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득점 전개가 단조로워 경기 중반 이후 효율이 떨어지는 약점도 반복됩니다. 아스날은 원정에서도 중원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가 유지되며 박스 근처까지 전개를 끌어올리는 능력이 안정적입니다. 특히 상대가 점유를 가져갈 때 중원에서 흐름을 끊고 역습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표본이 원정승 쪽으로 가장 많이 기울었고 배당 구조 역시 패 방향을 강하게 지지하는 형태입니다. 두 팀의 경기 성향도 이 흐름과 자연스럽게 맞물립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패, 아스날의 승리로 정리하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RC 셀타와 에스파뇰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무패 10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본은 적지만 동일 배당대에서는 두 팀이 균형을 이루며 경기가 마무리된 흐름이 한 차례 존재합니다. 배당은 승 1.83, 무 3.20, 패 3.40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승배당이 한 점대 후반까지 낮아져 홈팀 셀타의 힘이 실린 구조지만 무와 패 배당도 크게 벌어지지 않아 경기 내내 균형이 유지될 여지를 보이는 배당대입니다. 특히 무배당이 3.20으로 단단하게 잡혀있어 승 무패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자리한 형태입니다. 셀타는 홈에서 전개 속도와 점유율은 유지되지만 결정력에서 기복이 크고 마무리 과정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약점이 반복됩니다. 상대를 몰아붙이는 흐름이 유지되지 못하면 경기가 길게 늘어지는 패턴이 자주 등장하는 팀입니다. 에스파뇰은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단순해 득점 기대치는 높지 않지만 수비 블록 유지와 중앙 압박은 꾸준해 상대의 전진을 억제하며 균형 구도를 만드는 경기가 많습니다. 표본의 무승부 기록, 배당 구조의 균형 흐름, 양 팀의 전개 패턴을 종합하면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매치업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무승부로 정리하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무패 10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본은 적지만 동일 배당대에서는 두 팀이 균형을 이루며 경기가 마무리된 흐름이 존재합니다. 배당은 승 6.00, 무 4.40, 패 1.30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패 배당이 1.30까지 강하게 눌린 원정 절대 우위 배당이며 홈승은 6배까지 치솟아 일반적인 흐름에서는 원정팀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반영된 구조입니다. 다만 무 배당이 한쪽으로 크게 무너지지 않는 흐름이며 시장에서 최소한 열어둔 배당대입니다. 지로나는 홈 경기에서 점유율 유지와 전진 속도는 나쁘지 않지만 라인을 올릴 때 뒷공간이 쉽게 노출됩니다. 강팀을 상대로는 압박 강도가 떨어지며 박스 근처에서 수비가 급격히 흔들리는 단점이 반복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원정에서도 점유율, 전개 전환 속도가 모두 안정적이지만 상대가 깊게 내려앉을 경우 경기 리듬이 단조로워지고 득점이 늦게 터지는 구간이 종종 등장합니다. 특히 템포가 떨어지는 경기에서는 경기 전체가 늘어지며 균형 구도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본의 무승부 기록, 무배당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구조, 두 팀의 경기 성향까지 고려하면 기대값은 원정 우위지만 균형 흐름이 길게 이어질 확률도 존재하는 매치업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무승부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회차는 A매치 이후 리그와 챔스 일정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배당 흐름이 비교적 명확하게 잡히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표본과 배당 구조가 일관되게 맞아떨어지는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으로 방향을 정확히 짚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어진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일정이 겹치면서 준비 시간이 길어졌지만 대신 더 꼼꼼하게 검증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정교한 분석을 만들고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데이터로 흐름을 읽고 감으로 즐기는 균형 잡힌 배팅. 늘 그 기준 잊지 마시고 함께 가보시죠. 빠숑픽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